먼저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교생실습 학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생실습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실습을 위해서 학교와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셨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 경기도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모교에서 교생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모교랑 협력학교랑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모교의 장점은 왠지 모를 모교로 교생을 나가는 거에 대한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 플러스 저는 이제 친한 친구랑 교생을 같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모교로. 네,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협력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는 인원도 되게 적고, 그리고 성적이 일단 좋아야 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돼가지고, 저는 좀 편한 마음으로, 모교로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모교는 웬만하면은 졸업생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좀 음, 편하게, 교생실습 나가보자 하는 마음에, 모교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월 달에 나갔었는데, 그 전년도 8월에 처음 학교에 전화를 했고요. 네, 이제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8월 달에 좀 일렀나 봐요. 이제 학교마다 그 시기가 다른데. 그래서 10월 달에 한 번 더 연락 달라고 해서 저는 10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실습이 성사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락은 전화로 했고, 근데 이제 처음 전화할 때 중요한 게 내 신분을 밝힐 때 졸업생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졸업생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과로 나가고 싶은지 희망하는 교과. 저는 이때 약간 일종의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은 간혹 그냥 교육과 과목이 개설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수 전공이 사범대의 복수 전공이 아니다.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교육과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너무 다양한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배님께서 실습에 참여하시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나요? 저는 도덕윤리로 나갔고, 제가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를 가르쳤어요. 일단, 저는 이명 생각이 전혀 없는 유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 모교가 이명 생각이 많이 없으면은 좀 편하게 최대한 부담을 줄이게 해주셔가지고, 음, 그래서 고2, 3 대상 윤리 수업보다는 1학년 통합사회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해당 교과로 수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교육학과 학생으로서 교생 실습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른 사범대 소속 학과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실습 과목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다른 사범대과 같은 경우에는 교생을 나가는 과목이 거의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교육학과는 되게 다양한 과목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단점이 좀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나 선후배 간 자료 공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교육학과는 복수 전공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꼭 나쁘지만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뻔한 수업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수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복수 전공을 경영학과를 한 케이스인데 내가 복수 전공을 하면서 좀 시야를 넓힌 걸 토대로 좀 수업에도 다양한 소스를 좀 녹여낼 수 있고 해서 너무 이게 단점만 있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교직 복수 전공을 사범대로 하지 않았기도 했고 네. 뭐 무슨 뭐 특별한 무슨 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수업 구상하는 거에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교육학과 특히 이제 비사범 복전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이거일 것 같은데 저도 수업을 이제 딱 해야 됐을 때 어떻게 수업을 구상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교과서도 엄청 들여다보고 실제로 엄청 수업도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로 이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교육과정 강론을 많이 보라고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무의 상태에서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강론을 통해서 먼저 성취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과연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거를 듣고 난 뒤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역으로 고민을 하니까 오히려 수업 구성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업 구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음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갈 학우분들에게 큰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실습 기간 중에서는 수업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그 수업을 담당하셨을 때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구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위마급이랑 교과 수업 이 두 가지로 교생에서의 활동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위마급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실습 초반부에는 저는 좀 아이스 브레이킹 위주로 했어가지고 뭐 교생쌤을 맞춰봐 이런 식으로 뭐 저에 대한 퀴즈 뭐 예를 들어서 취미나 뭐 MBTI나 이제 저는 모교로 나갔다 보니까 뭐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 학교의 차이점 이런 것들 애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스스로도 잘했다 싶었던 게 네. 저는 한 명 빼고 상담을 전원을 다 했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 상담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간혹 가다가 저처럼 단위마급의 수업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랑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상담 신청을 하는 핑계로 쉬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교실 찾아가고 애들 이름 한 번 더 불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부끄럽지만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가지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상담하면서 애들 얘기 사연 들어보면서 좀 더 애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고, 또 애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뭔지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후로 애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학습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그거를 알게 돼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봐라 이런 식으로 이런 제목의 공부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줄 수 있었던 배경에도 뭔가 제가 상담을 했어서 애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가지고 저도 꼭 애들 상담은 최대한 많이 해보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교과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교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업을 하는 횟수가 이거 완전히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새로운 수업을 막 4개씩 짜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을 덜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업 1개를 7개 반에서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사회의 행복 관련된 단원을 맡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어떻게 구상할 될지를 먼저 짰고, 그리고 최대한 수업하기 전에 참관을 많이 들어가 보는 게 좋은 게, 저는 이제 1학년 수업 많이 보면서 애들이 1학년까지는 모든 활동을 좋아하더라고요. 음, 2학년부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면 모든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점도 고려를 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수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모든 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 컨설턴트라는 가상의 직업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애들이 실제로 겪을 법한 문제를 내가 컨설턴트가 돼서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가지고 뭐 애들도 실제로 내가 겪을 법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실제로 하는 고민들, 애들이 무덤 활동을 좋아한다는 특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수업을 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구성할 때 있어서도 선배님의 말씀을 토대로 잘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실습 중에서 겪었던 약간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극복 과정이 있었다면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의외로 생활지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교생을 돌아보면은 애들이 은근히 성숙한 것 같으면서도 충분히 좀 미성숙한 존재다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은 게 선생님들도 그 코로나 이후로
생활지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실습을 나가면은 교사도 아니고 또 학생도 아니고 그 애매한 신분이 어떻게 보면 교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교생인 신분으로 생활지도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됐는데 저는 그때 딱 생각이 났던 게 대학생 때 저도 교육봉사를 했었고 그 사전교육을 받을 때 어떤 가이드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고민이 될 때 과연 애들이 이 행동을 회사에 가서 해도 괜찮은가? 라는 기준을 이제 딱 주셨는데, 그래서 만약 이 행동을 애들이 회사 가면은 하면 안 될 행동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저는 그 부분은 좀 지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그 문제가 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조심스럽게 생활 지도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교생 실습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뻔한 답변이지만 저는 마지막 날이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안 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케이크나 편지나 이런 거를 선물해주고 할 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애들이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줬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서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또 애들이 주는 편지 같은 것들 보면은 평소에 쑥스러워서 많이 표현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편지에 마음 담아서 써주고 했던 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교생 선생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쪽지를 남겼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처럼 교생 실습을 준비하게 될 예비 교육학과 실습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교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사 생각이 없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임용 생각도 없고 취업을 할 생각인데 대체 이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생에 나가야 되는 거지? 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뭐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동기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나갔다 와 보니까 저는 그 고민이 무색하게 되게 좋았어요. 일단 애들이 너무 생각한 것보다 예쁘고 교사는 진짜 대단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실제로 나 교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교사 생각이 원래 없던 애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제 실습이 좋았던 시간이었던 건 맞는데 과연 내가 교사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교생이라는 그냥 새롭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그러니까 내 경험의 폭이 좁아서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생 외에 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은 교사 말고 다른 직업도 매력적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결정을 신중하게 하자. 이런 말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보니까 은근히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습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웠는지를 좀 뽑아내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교생 실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라고 해도 내가 교실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생각이 없는 분들도 실습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교생 나가기 전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생 실습은 아무나 누리지 못한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가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누구나 이제 교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아이들한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정말 많은 걸 아이들이 해주고 나도 애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는 시간이 교생이 아니면은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인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감사했고 또 후배분들도 이것들을 충분히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충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